사람답게 살기 운동은 사실은 애국 운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운동 발기인 총회니만큼 우리 애국가 뭐 반주는 없지만은 1절만 같이 함께 부르고 그리고 발기인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왕님이 고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성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리 보존하세. 예, 앉으셔서 우리 먼저 사람답게 살기 운동 취지문 이상훈 회원님께서 한번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운동 취지임은 우리 한민족은 호익 이념을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발원하여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워지며 우리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인정 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또한 우리 민족은 역사 발전 과정에 경천애인과 경로효진의 삶을 근본으로 하여 사람다움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지향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주변 환경 및 기후의 변화와 더불어 강대국들의 침략과 내정 간섭으로 지금 우리는 주인의식을 잃고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를 어찌 외세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우리 내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특히 근대에 이르러 일제강점기와 유교의 동족 상잔을 거치며 남북 분단과 이산의 고통까지 더해져 통한의 아픔을 안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이루지 못한 압조건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기술 혁신 및 과학의 발전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황금 만능 물신주의와 이기주의 및 이념의 양극화, 내로남불 정치권의 무능과 부정부패 그리고 고질적인 지역감정, 부동산 투기와 사리사욕 등 인면 수심의 말기적 사회 현상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세태로 치닫고 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각성을 통해 마비된 양심을 회복하고 인격을 바로 세워 신뢰받는 사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사람답게 살자는 기치를 높이 들고 비영리 사단법인 사람답게 살기 운동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 사단법인 사람답게 살기 운동연합 대도. 이 추지문이 수십 번 교정해서 오늘의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달 29일 날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창립총회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수정 보완할 거 말씀해 주시면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운동 제가 평생 뭐 한 3, 40년 목회를 해오면서 평생 마음에 두고 있던 운동입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한 것은 한 3년 되는데 3년 전에 제가 가평설악에 있다가 여기 원로 목사 총연합회에 나오면서 제가 이것을 비로소 이제 세상에 드러내게 됐는데, 제가 처음 이 원로 목사회에 나올 때에는 저 박상도 개인이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하면 무슨 영향을 세상에 미치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교계적으로 보면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 총연합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최고의 기관인 원로분들과 더불어서 이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원로 목사 교회에 나오면서 이것을 함께 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원로 목사님들이 속된 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고 하는 태도지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아예 이거를 그냥 비하하고 까내리기에 바빠요. 그래서 불갑을 제가 혼자 이 일을 해오다가 한 3년여간 해오는 가운데 이제 좀 지치는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 이제 그만 돈도 돈이고 이거 그래서 그러는데 기독교 용어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혀 저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시고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비로소 사단법인 등록을 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발기인 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먼저 이 사람답게 살기운동 취지문 가운데 한번 다시 좀 보세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다 하는 마지막 단락 그 바로 위에다가 사실은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했어요. 처음에는 그걸 넣었었어요. 근데 또 몇 분들에게 이걸 쭉 돌리면서 자문을 구하니까 그런 건 좀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뺐는데, 제가 한번 다시 낭송을 해드릴게요. 요거를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에게 사람입니다. 그거 바로 위에 인면수심의 말기적 사회현상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쇠퇴로 치닫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한 단락을 빼버렸는데 그 뺀 걸 제가 한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그러니까 말기적 사회현상은 인간이기를 사람이기를 포기한 쇠퇴로 치닫고 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거짓말과 무고와 배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고, 거짓말과 무고와 배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래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배신을 많이 안 했대요. 그럼 미국이 왜 배신을 안 하는가? 미국은 배신하면 총을 쏴 죽였고 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정말 배신하기가 힘들대요. 왜? 배신하면 이게 총 쏴니까. 근데 우리는 배신을 물어못해요. 특별히 원로 목사님들. 저 같이 깨닫으면요 아주 앞에서 뭐 대단히 그럴 것 같은데 전화선거만이야. 우리 정 목사님 많이 아마 당하셨을 거예요. 아니 원로 목사 선생이 있어. 이재명이. 글쎄. 그래가지고 이게 정치권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 그걸 봐야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일 반증이라도 하듯 거짓말과 무고와 배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고, 전국 어디를 가든 음란 시설이 줄비하며, 속된 말로 전국 어디를 가든요 먹고 자고 싸는 시설로 그냥 줄비해요, 사실 우리나라. 아버지 특별히 뭐 가평, 설악인, 뭐 양평 이런 데 가면요 아주 길가에 늘어섰어. 어디를 가든 음란 신설이 줄비하여
유초등학생 때부터 피임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 간통을 하여도 이젠 법적으로 죄가 안 돼요. 간통을 하여도 죄가 안 되며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등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뭐 합법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 일을 포기한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사실 우리 목사님들 마저도요 거기에서 무감각해요. 그러면 이게 그래 무감각. 이걸 넣었는데 여기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냥 그 사람들한테 부딪히게 될 거니까 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뺐는데 사실은 저는 이걸 이 단락을 넣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더 해야 됩니까? 찬성입니다. 넣어야 돼요. 사람답게 사기 운동 하려면 넣어야지. 그래서 하여튼 이거 어쨌든 그래서 예, 제가 이 고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예? 제가 이빨이 지금 새로 하는 중에서 이거 빼고 해야 되겠다. 어쨌든 그건 하여튼 뭐 우리 회원분들의 의견을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참고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고가 아니라 그럼 넣어야 돼요. 예. 여기서 가별해요. 예, 하여튼 그만 좀 하시고 예. 하여튼 그만 좀 가불을 하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놈. 목사님, 여기서 가불은 물어요. 예. 넣는 거 찬성하시는 분과 예, 지금 제가 읽어드린 단락을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됐습니다. 예, 그만 추가하겠습니다. 거의 다 들었으니까는. 예, 그런데 거기에 예. 무슨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라는 건 그 조사 좀 해. 아, 그건 조사 나왔어요. 조사 그거는 나왔어요?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그건 거예요. 내가 인정해요. 아, 그러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됐어요. 우리가 저 일본보다요 18배가 상품이 많습니다. 18배. 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일본은 정직해. 사람답게 살기 운동 이제 이거 설명 쭉 정관을 설명해 가야겠는데 사람답게 살기 운동 연합의 3대 기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3대 기조 중에 첫째가 양심 회복 운동인데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양심 회복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천륜 회복 운동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왜 천륜 회복 운동이냐면은 이 사회가 속된 말로 개판된 것은 천륜이 무너져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천륜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 배우고 있어요. 국어 사전에도 천륜은 뭐냐면 부모, 자식 등 혈연지간을 천륜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천이 뭐예요? 천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륜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윤리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륜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천륜이란 말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이 아니고 인륜으로서 천륜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동물의 세계가 돼가고 있나?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진정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천륜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륜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종교색이 있는 것 같아서 천륜의 근본이 뭐냐면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첫째에다가 양심 회복 운동 이렇게 했어요. 예. 그 사람답게 살기 운동의 첫째 기조가 뭐냐면 양심 회복 운동이에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일하고 다니니까 가끔씩 묻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 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또 좀 비꼬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시비성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깊이 얘기할 게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침에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들 움찔해요. 왜 다 거짓말합니까? 뭐 정치권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살면 돼요. 사실 사람답게 사는 데는 기분은 간단해요.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면 그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니시다가도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그러면요 깊은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면 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그 정도만 해줘도 돼요. 예. 그 다음에 그분이 뭔 얘기하면 거기서 이어가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풀려가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가 경제안정운동이에요. 우리나라가 10대 부국에 들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은요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정말 말할 수 어려워요. OECD 국가 중에서 빈곤층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OECD 국가에서. 그래서 저는 아주 항상 그 목회할 때도 어떻게 하면 특별히 대축교회 은퇴 목사님들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할까? 경제 안정운동. 뭐 국가적으로 크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경제가 안정돼야지. 경제 안정 안 되면요 나라가 뭐 존재할 수가 없지요. 개인이나 국가나 경제가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기 운동. 제가 아주 강조해서만 하는 말이 어디 가서 밥이라도 한 번 사고 맛있게 말이요 차라도 한 잔 내가 사고 그래야 사람 대접받지. 그거 안 내려고 그냥 신발 끈다 매고 앉았고 그냥 왜 사람 대접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경제가 안정돼야 돼. 경제 안정. 밥 한 그릇도 탁탁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나라 사랑 운동. 뭐 긴 얘기할 거 없지요. 북한 공산 사회주의처럼 되면요 인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 사랑 운동을 해야 돼요. 나라가 있지 않으면요 애국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는 그 짓을 요새도 사회주의로다가 그 빠지고 기체국으로 들어섰잖아요. 사회주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건 믿는 놈만 다 사는 나라가 사회주의예요. 그 이유는 다 같이 잘 살자 그러는 건데 다 같이 잘 살 수가 없어요. 인간 세계 인간 구조가 그래요. 다 같이 그래서 사회주의가 실패한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나라 사랑 운동.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운동의 3대 기조는 양심의 회복, 경제 안정, 나라 사랑 이 3대 기조를 가지고 우리 사람답게 사는 운동을 하는 거죠. 정관 제1장 총칙 제가 이 가지 좀 빠져가지고 했는데 명칭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람답게 살기 운동 연합이라 한다. 제가 처음에 쭉 줄기차게 그냥 목회에서부터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 한 것은 사람답게 살기 운동 본부라고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본부라고 하는 말보다 범국민 운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합이라는 말이 더 좋겠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각종 종교를 비롯해서 각 사회단체 이런 사람을 단체별로도 이제 다 우리가 포용하고 수용하고 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사람답게 살기 운동 본부라고 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기 운동 연합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멋진 이름이더라고요. 국제기구 중에 국제연합 국제연합회라고 안 그래요? 국제연합이지. 거창하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멋진 이름이구나.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운동 연합 이것이 공식 명칭입니다. 두 번째 사무소는 본연합회 본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단체 기관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사단법인을 중앙부처에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방에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앙부처에다 하려면 지회를 한 3곳을 동시에 발족을 해서 같이 출발을 해야 돼요. 지회가 각 시도에 3군데 이상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니까 뭐 좀 복잡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지방사단법인으로 하면 그냥 서울시, 뭐 강원도 이렇게 하면 그냥 본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는 서울시에 일단 소속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집을 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각 단체 기관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놨어요. 제3조 목적 우리 한민족의 홍익 이념을 바탕으로 홍익 이념 하면요 뭐 여기 1월에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 한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한민족의 홍익 이념을 바탕으로 한 역사 의식과 지금 우리 국민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역사 의식이 없어요. 정말 역사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사니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산대. 이 김명조가 이제 저기 코미디에서 유행시킨 말이에요. 혹시나 하고 산대. 역사 의식이 없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혹시나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자꾸 이게 저 목사님 정말 장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라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예. 그냥 적당히 살다 중에 국민교육헌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예. 이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명의식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그날 그냥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잊혀서 한편을 살다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한민족의 홍익이념을 바탕으로 한 역사의식과 정치원애인, 제가 이거를 어떤 분이 이것도 빼자고 그렇게 그래요. 경천애인을 저는 아주 이걸 강조하면서 경천애인을 넣었어요. 모든 종교의 궁극적 목표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경천애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행복했어라. 그냥 이 경천애인 내재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국민운동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러고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천애인, 경로효친, 요즘 효라는 말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아주 효. 그래서 경로, 노인과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의미에서 경로효친의 윤리도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양심회복운동과, 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요즘 사람들 양심을 저당 잡혀버렸는데 양심 아예 팔아버렸는지 없어져버렸어요. 양심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답게 살기 운동의 기본은 양심회복운동이에요. 그럼 양심회복운동은 뭐래? 캠페인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고 배우고 학교에서 칠판하고 그래서 양심회복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심회복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입고 다니는 게 이 양심회복운동의 일환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보면요, 한 번 더 생각해요. 제가 늘 이와로 얘기하지만요, 그 지하철에서 타는 곳에 가끔 보면 그냥 기준이라고 그냥 얘네들한테서 뭐라 그랬다는 연구 다 망신당해요. 당신은 뭔데 챙겨주냐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걔네들 그러고 있는 데 가서 웃었으면요, 쟤네들 스스로 어디서 살아졌는지 몰라요. 왜? 양심에 찔리는 짓을 하고 있거든, 쟤들이. 양심 회복 운동은요,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 회복 운동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문화를. 그래서 이것은 양심 회복 운동. 두 번째가 인성 교육. 이건 또 교육이 있어야 돼, 교육. 인성은 또 교육에 뒷받침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 교육을 통해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하는 게 뭐냐? 한국인의 인성 연구 및 인성 교육 강사 양성. 이제 인성 교육 연구를 이제 학자들로 하여금 그 인성 연구회를 만들 거예요.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 그렇게 하고 인성교육 강사를 양성할 건데, 우리가 법인 등록이 되면 제1번으로 할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인성교육 강사 양성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제도 중에 다행스러운 거 하나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한 학기에 한 번씩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얄궂은 단체에서 엉뚱한 소리 그냥 세상 쓰다들 거는 그냥 애들 그냥 우선 그냥 깔깔대고 재밌게 하는 그런 강의 하고 말아요. 여기에서 제대로 된 인성 강사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나아가서 인성, 또 공장도 50명 이상이나 회사도 50명 이상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일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적극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사 양성도 해야 되지만은 이 강사를 또 각 단체에서 그 강사비 뜯어먹으려고요, 손들어 하려고 큰일 다 해요.
그 강사 양성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강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역사적 여러 가지 역사하시는 게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제가 올린 카톡을 보고요.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운동하는데 거기에 캐톨릭 대표로 나와서 늘 강연하는 이계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교장 출신인데 목숨 걸고 이분이 애국운동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말했어요. 오늘 여기 이제 무슨 뜻한 데가 뭐 있어서 못 오시는데 이분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각 그냥 뭐 교육기관 뭐 이런 데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양성한 강사들을 심을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서울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또 전국의 경로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분들 그냥 시간이나 죽이고 쌀이나 죽이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가서 또 우리가 인성교육 강사를 파송을 해가지고 그런 데 가서는 웰다임 우리가 어떻게 권위 있게 살아가고 권위 있게 이거를 또 전문으로 연구하고 강의하는 분 여기에 오명순 강사님이 계세요. 잠깐 한번 일어서세요. 그래도 한번 일어섰다 앉아야지. 우리 교회에서 매주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전 경로당 이런데 여기서 이제 그 웰다임 강사를 양성을 해가지고 이런 강의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백세 시대를 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난치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 그 병원은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떤 병원이 그런 걸 하고 어떤 병원이 잘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병원 코디네이터, 병원 안내자 이것이 하나의 지구권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것을 또 우리가 강사 양성을 해가지고 병원 코디네이터 그분들에게 또 병원에서 활동비를 다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안정운동 해야 되는 게 원로은퇴 목사님들 이 활동하면 다 활동비가 나오게 되고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인성교육 연구 및 인성교육 강사 양성을 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인성교육 지원. 이건 각 학교의 단체 이렇게 하는 거고, 사람답게 살기 운동 홍보 및 캠페인. 또 이건 뭐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고 여러 가지 캠페인 할 수 있는 거고, 사람답게 살기 운동 관련 출판 및 교양 사업 뭐 당연한 거고요. 사람답게 살기 운동 교육원, 연수원 설립, 사람답게 살기 운동 유튜브 방송 운영. 이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회원. 본연합회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는 성인 남녀로 그 기여도에 따라 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했는데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게 처음에는 이 회원을 찬조회원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찬조회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회원 같기도 하고 회원 아닌 것 같기도 그렇잖아요. 회원증을 만들 때에. 그래서 우리 또 문선한 회원께서 찬조회원이라고 하는 거다. 그 찬조자 떼버리고 그냥 회원이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또 듣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회원, 정회원, 명예회원 이렇게 세 가지인데 회원은 뭐냐? 회원은 그냥 가입비만 내고 그 다음에는 그냥 회비 한 번만 내고 그 다음에 그냥 내지 않아도 한때 이렇게 활동하면 그냥 보통 회원이에요. 그냥 보통 회원. 정회원은 월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면서 우리 그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함께 해가는 그 사람이 정회원. 명예회원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걸로 알기 때문에 설명 생각하겠습니다. 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본연합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발기인의 여기서는 그런 게 없는데 앞으로 이제 되어지는 얘기예요. 앞으로 진행되어질 때에 본연합회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본회 목적에 적극 공감하며 총회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 업무에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회원이에요. 그냥 회원은 일정에게 찬조비를 내며 본 연합회의 목적에 공감 및 협력하는 사람, 명예회원은 본 연합의 위상을 높여주는 분으로 본 상설위원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한 사람을 줬고요. 회원의 권리, 이건 그냥 유행을 보시고요. 회원의 임무, 이렇게 하시고 제9조 회장단 구성, 임원 및 구성, 총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감사 2명, 이 외의 부서가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지요. 기타 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추천, 상설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임원 선출은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 직전 상설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요거는 왜 총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겠나? 사실 우리는 앞으로 회원이요 수백 명, 수천 명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회원 간에도 서로 누가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회장 누가 하는 게 좋다, 누가 하는 게 좋다. 이거 끼리끼리 이러나 이건 완전히 그냥 이제 회장이 이게 뭐 아주 아수라장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승인만 받는, 추인만 받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그 임원들은 회장이 추천을 해서 역시 총회에 추인을 받도록 그렇게 임원 선출하는 방법을 했고요. 회장 고리 때는 1개월 내에 이사장이 추천을 해서 상설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보임하며 그 임기는 직전 회장이 잔임을 한다. 이건 뭐 끝으로 쭉 이건 뭐 일반 상식적인 거니까 그냥 보시고요. 임원의 임기는 여기 정관에 넣지 않고 총회에서 이제 이달 29일날 총회 할 건데 그때 임기를 우리가 몇 년을 가자 이것은 그때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회장은 총회 의장이 되며 본부장의 직함으로 총회의 재반 업무를 총괄하며 본 연합의 목적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거 뭐 그냥 유인물 보시면 설명할 거 없고요. 총회 업무 뭐 이것도 그냥 다 상식적인 일이니까 그냥 쭉 여러분이 보시고요. 여기에 총회 외에 상설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교단에서는 대개 실행위원회라고 그래요. 실행위원회. 근데 실행위원회라고 하는 말하고 상설위원회라고 하는 말, 제가 상설위원회라고 하는 말을 넣은 거는 이건 총회를 대표해서 필요한 때 항상 열릴 수 있는 회의예요. 총회 대행기구로. 그래서 오 목사님, 실행위원회하고 상설위원회하고 명칭이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상설이 좋네. 상설위원회가 더 좋죠. 예, 그래서 교계에서는 되게 실행위원회라 하는데 상설위원회는 총회를 대신해서 항상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설위원회가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그것도 이제 유인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본 법인의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자로 7명 이내로 이사회를 구성을 합니다. 7명 이내로 했는데, 그럼 이사회는 어떤 일을 하냐? 이사는 본 법인의 재산 관리와 재산 확장 업무를, 재산을 늘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회가 하는 일은 재산 관리 및 재산 확장 업무를 하고, 또 총회가 하는 일은 뭐냐?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을 그 심의를 해서 거기에 타당하면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이사회가 하는 거예요. 이사회와 총회를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교단에도 교단 이사회가 있잖아요. 감리교 이사회, 감리교 총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회는 재정 재단이고 총회에서 뭐 수학하면 거기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로 왔습니다. 학교로 보면 재단 이사회, 학교 교장,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될 거로 생각을 해요. 또한 이 사회는 총회 사업의 기획과 싱크탱크, 그 어떤 사업 계획 뭐 이런 걸 하는 싱크탱크가 있죠. 총회 사업의 기획과 싱크탱크를 역할한다. 법인 창립 시에는 총회의 회장을 지명하며, 그러니까는 요 창립 총회 때는 회장을 그냥 아주 이사회에서 지명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여기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서로 간에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총회장을 지명을 하고, 총회 후에는 총회 상설위원회에 회장을 추천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비슷한 거죠. 법인 임원은 이사장과 이사로 한다. 이 법인에 등록될 때에 총회 임원도 있고 이사회 임원도 있잖아요. 근데 총회 임원은 법인 임원은 그 이사회 임원들이 법인 임원이 되어지는 거지요. 감사는 총회 감사가 이사회 감사를 함께하며, 감사는 본회 제정과 문수에 감사를 총회로 한다. 창립 이사회에서는 발기인 대표가 의장이 되어 이사 중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이 선출한다. 임기, 직무, 뭐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쭉 보시면 되고요. 재정을 있어서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37조 본 연합회 재정은 회비, 기부금, 찬조금, 국가보조금 등으로 조달한다.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이죠. 재정 관리에 있어서 총회가 재정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총회하고 법인하고. 그래서 총회는 회비, 찬조금, 법인 지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총회 사업 범위 안에서 총회장의 결재하에 입출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장은 기부금, 어떤 큰 회사에서 기부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뭐 수억을 할 수도 있고 뭐 수천만 원 할 수도 있고 조금 할 수도 있어서요. 이런 기부금, 이런 것들은 총회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예 이건 이사회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정부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큰 그 이벤트 이런 거 할 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뭐 상당한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이사회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재정을 이사회에서 기부금하고 이게 뭐 국가 지원금 이런 걸 관리를 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것은 이사회는 사실상 돈 쓸 일이 없잖아요. 총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총회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걸 심의를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그 지원을 하는 이런 역할을 이사회가 하는 거죠. 뭐 감사복은 상식 이게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회원의 상벌, 이것도 상식적인 거죠. 40조. 본 연합회의 명예와 발전에 기여하는 분에게는 경력 개천, 감사장 등으로 회원에 본의되게 한다. 40-2항은 본합 목적은 목적 사업을 저해하거나 명예를 실추게 한 회원은 상설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그냥 총회 대신해서 상설위원회가 이거 하는 거예요. 해산 및 부칙, 이사장과 총회 회장은 겸임을 할 수가 없다. 이사장은 이사장, 총회장은 총회장이지 요 겸해서는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는 뭐 다 상식적인 거고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뭘 가감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총회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요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총회에서 다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답게 살기 운동연합의 이제 구체적인 그 토론을 이제 하겠는데, 국민의식 개혁이 없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나라라고 할지라도 월남같이 그렇게 국민의식이 파탄 나버리면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이 개혁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양심 회복운동과 인성교육이 돼야 되는 거고, 명칭 문제는 사람답게 살기 운동 연합 먼저 말씀드렸어요. 운영기구는 우리 법인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사회, 총회, 교육원. 우리가 큰 틀로 보면 세 기구가 있는데 이사회는 총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이사회예요. 총회는 조직 관리 및 양심 회복 운동을 총회가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원을 별도로 운영을 할 거예요. 이 교육원에서는 인성교육 강사 양성과 연수원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기구가 우리 법인을 이제 지탱하고 유지해 가게 되는 겁니다. 재정 조달 및 확충 방안 1. 지금까지 많은 법인들 이런 데서 이 경제적 자금 문제로 참 어렵게 그래서 유명무실한 법인들이 엄청 많아요. 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앞으로 그 좌파들이 너무 법인을 그냥 우죽순 만들어가지고 정부 돈을 너무 많이 빼먹어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지금 싹 걷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단체 등록 저기 지원 하나도 안 하게 아주 그렇게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국가에 이익되는 건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운동 연합이 어떻게 운영 유지해 갈 것이냐. 첫째, 저는 회비만으로 충분히 우리 조직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회비만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일반 회원 회비는 그냥 10만 원 이상 내는 거예요. 찬조 회비 비슷한 건데 10만 원 내면 그냥 일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일반 회원 10만 원 내요. 그 다음에 정회원은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10만 원 가입비를 내고 매월 5만 원씩으로 정기적으로 내는 사람은 정회원이에요. 그 다음에 명예회원은 뭐 이제 그건 특별한 분들 하는 거니까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누가 10만 원을 회비로 척척 내겠는가? 여기 앉은 분들도 지금 오늘 이렇게 하면서 여기 회비 10만 원 내 사람 한 분도 없어. 제가 해보니까 그래. 왜 없어 있어? 우리 오 목사님은 딱 냈대. 그런데 이거를 10만 원을 아니 나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낼 수밖에 없도록 우리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까? 첫째, 우리 회원이 되어주면 일반 회원도 마찬가지예요. 회원이 되어주면 반대급부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치과 정도를 하나 이렇게 해줬는데 어느 치과에는 우리 협력업체로 해가지고 그 치과에 가면 의료보험을 제외한 일반 수가에 있어서는 몇 프로를 DC를 해주는 걸로 딱 협력을 하는 거예요. 상당한 금액을. 안경점하고 협력해서 안경도 딱 가면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5만 원이면 그 12만 원만 해요. 아예 안 되는데 그럼 해드려요. 그 10만 원 딱 해줘서 지냐? 효적 딱 내드리는 거예요. 요게 몇 프로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금액에서 몇 프로 딱 DC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거.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규모만 커지면요. 식당이고 뭐 제과점이고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이걸 하는 단체가 있어요. 없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빨리 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코디네이터 활동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회원이 되면 병원들도요. 특별히 이 줄기세포 이것은 정말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이 되어주면 우리 회원들에게는 20만 원이 아니요 100단위 이상의 DC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 회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원증 딱 뒤에다가 그 협력업체 이름까지 다 새겨서 아주 회원증도 멋지게 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또 회원들에게 회원이 되어지면 이거 지금 하나에 한 12,000원 정도, 10,000원 정도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이거 10몇만 원씩 가야 되는데 이거 다 입히려면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한 돈만 원, 그냥 많이 하면 돈만 원 되니까 이걸 한 1000개면 1000만 원이면 돼요. 이거 해줄 사람도 있어요. 통일교에서 자발적으로 해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받으면 또 원 교회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렇고 제가 소광석 목사 거기 집회를 한 3번 갔었어요. 소광석한테 가서 얘기만 하면 이거 1000만 원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또 이거 소광석이 요즘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받는 것도 또 찜찜해.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면 어딘가서는 뭐 꼭 교회가 아니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거 정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거 하나씩 다 입히는 거예요. 회원에 하나 주는 거예요. 또 모자도 여기다 모자에다가 우리 사람답게 사회운동 이 마크 딱 해가지고 모자도 협찬을 받는 거예요. 뭐 마크를 이거 뭐고 별걸 다 받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10만 원 내고 회원 가입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홍 목사님 사진 좀 찍으셔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면 10만 원 이상 같이 눈이 보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회원 홍보할 때는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유인면도 만들어 주면 그 유인면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보람된 운동인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고 맨날 행복하는데 행복하는 얘기는 타락하는 얘기예요. 주 목사님 이해가 되세요? 요즘 사람들 행복한 게 뭐고요? 먹고 자고 그 진짜 게 행복한 거거든. 행복하라는 말은 타락하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를 행복하라는 말 쓰지 마세요. 뭐라고 써야 될까? 자,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보람 있게 삽시다. 보람 있게 삽시다. 보람 있게 삽시다. 보람 있게 삽시다. 보람 있는 삶을 살면요, 그냥 그 행복해져요. 저절로 행복해져. 보람 있게 살면 육신은 고단할지 모르지만은 막 그냥 살 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 이렇게 팔팔하지 아직도.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에 사람이 꾸부자 그래가지고 그 몰골이 아마 꼴이 아닐 거요. 보람을 가지고 살면요,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뒤로 가냐? 노아님 시대가 한 말이에요. 보람 있게 살자 말이야. 보람 있게. 사람답게 살면도 어디 가서 그 회원 확장하는 게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혹시나 하고 산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답게 살면 회원이 되면 말이요. 이런 일을 하고 그러면 근데 그거 어떻게 회원이 돼? 가입비 10만 원. 10만 원. 아니요, 10만 원 내면 뭐 이런 혜택이 주어져. 여러분들이 아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회원 확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사무실이지? 예. 이분이 지금 여기 오시는 분이 재정이 아주 발기 뭐이 맞아요 오늘? 예, 다 맞죠. 예. 그럼 여기 참석하신 분들 다 이름하고 그건 나중 얘기했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그건 지금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면 그 10만 원 내는 게 아깝지 않게 자발적으로. 우리 정 목사님 누구한테 전체를 옆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사람답게 사는 운동 이런 걸 하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회원이 되면 이렇게 뭐 이런 거 주고 병원 가도 그렇게 하고 다니. 그 지금 가입했는데 10만 원 내는 10만 자발적으로 이게 되게 된다고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냥 일반 회원은 그냥 10만 원 회원이 돼요. 그냥 회원 활동만 해요. 그냥 10만 원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회원 확보와 함께 경제 안정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우리 특별히 은퇴 목사 올라온 목사님들이 10명을 했을 때마다 50만 원씩의 활동비를 드릴 거예요. 10명을 확보하면.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해서 회원에서 꼭 50만 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요. 그 사람도 보람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10명 했어. 그러면 제가 법인에서 월급 주면 또 이게 법에 걸려요. 그래서 또
그렇게 활동한 분들 별도로 모여서 뭐 하게 이벤트를 만들어 행사를 하면서 거기서 활동비를 지급해 드릴 거예요. 그 10명 단위로 10명을 회원 확보할 때마다 5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그 한 달에 10명을 하면 50만 원. 아이고 그 정부에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은재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수급비와 짜고 가서 아니 맨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되게 기도 기지 대 창피하지도 않아 그래. 아이고 창피해. 안 그래요? 저도 목사님들이 그거 거기 찾아가지 말아야지. 근데 어떻게 해?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회원 확보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회원 확보를 하는데 지금 창의 통일 때는 50명만 하려고 해. 너무 많은 말만 많고 그래서 회원 확보할 때까지는 50명만 하고 그 다음에 금년 내에 1000명 이상의 회원을 만들 거예요. 정무선 가능할 것 같죠? 가능해요. 정무선 10명씩만 하면 10명씩은 100명, 1000명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1000명이 지금 이걸 입고서 지하철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철비 무료잖아요. 아니 저 부천 있고 강북 있고 춘천 있고 이런 분들 이거 서로 왔다만 가도 되잖아. 이거 뭐 일부러 특별히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요 우선 정치인들이 눈이 확 돌아가요. 이게 뭐냐? 왜 걔네들은 표가 생각나거든. 서울시 정치인들도 보면 이게 뭐야? 아니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을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이게 뭐야? 그쯤 됐을 때 우리가 프로젝트 탁 해서 우리가 이런 하는데 서울 시민회관에서 우리가 이거 한 사람만 해야 되는데 여기 지원 공식적으로 지금 하는 건 못해도 딱 해가지고 다 지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있냐? 그 사람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돈 없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전부 도둑놈 같아가지고 윤미향이 같은 년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 볼 때 정말 저기는 정말 진지해 정말 진심을 했는데요. 이러면요 우리 돈을 어디다 쓸까? 최일도 목사가 파포주 행사하면서 1,004만 원을 내면 1,004회원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1,004만 원 내고 1,004회원증 받는 거야. 그거 가지고요 지금 가평 소락면에다가 어마어마한 수양관을 지어놨어요. 거기 가면 벼룩박에 1,004회원 명단이 쫙 명찰처럼 붙어 있어요. 근데 왜 1,004만 원 낸 사람이 1,004만 원만 낸 게 아니에요. 하고 보니까 보람이 있잖아. 수억을 그 다음에 나 죽을 때 가지고 있으면 뭐야 그냥 다 냈어요. 어마어마하게 놀래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회의 중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홈된 일만 하면요 돈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운동 이걸 통해서 회원 확보 활동을 하고 회원 확보하는 데 따라서 우리 정 목사님 알지만 밥도 먹으러 다니는데 여기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이. 지금 강의 중이라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회원 활동을 하러 다니고 거기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리가 하여튼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되면 우리가 그것이 그전에는 사단법인만 되면 참나 이 사람 안 돼. 진동을 넣으세요. 지금은 제가 강의 중이라서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1시간 후에 전화 드릴게요. 진동을 넣으세요. 진동을. 그렇구나. 뭘 누르고 얘기? 뭘 누르고 얘기? 지금은 사단법인 했다고 다 기부금 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부금 확인서를 받으려면 재정기획부에서 별도로 그 받을 수 있는 단체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한 6개월, 1년 후에 기부금 하는 단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그걸 가지고 난 우리 회원들이 또 활동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조카들 가운데도요 800만 원, 1000만 원 월급 받는 애들이 있어요. 연봉이 2억 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연봉 2억 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요 1년 동안에 어디에다 기부하면 연말 정산 때 그 기부한 금액을 몇 프로에 한해서 환급을 받아요. 난 우리 조카들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 월급 얼마야? 그럼 그딱 해보면 기부금 얼마 프로테이지가 나나. 정치 자금은 100%다 공제를 받아요. 정치 자금은. 근데 일반적인 거는 100%가 아니라 10%, 20%, 30%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건 세무사들만 알아요. 그래서 너 세금 공제 얼마 받아? 그놈한테다가 기부금 확인서 먼저 딱 떼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연말 정산 때 그놈이 받아가지고 집에 이름 다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거 100만 원씩 열면 1000만 원이요. 아니 그런 사람 보려면 이거 잘하는 잘 다니는 식당들한테 가서도 아니 그 뭐야 저 정부에다 100% 하네. 한 10%에서 30%는 우리한테 그 기부금 하면 기부금 한사해서 여기 좀 명패 하나 멋진 거 갖다 달아주고. 그런 집을 한 집, 두 집 하다 보면은 몇 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10집, 20집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해놓은 사람들은 매년 그걸 하게 돼 있어. 그 사람이 영업하는 한, 직장 다니는 한. 그러면 우리 정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안내한 데서 들어오는 돈이 한 몇천만 원, 한 억대가 됐다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또 활동 명목해가지고서는 또 활동할 수 있게 드리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 회원이 되면 뭐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히 그 사람 경제 남한테 남을 되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것도 없지만 정말로 수급자 신세된 분들 이런 분들 그거 받으러 안 다녀도 충분히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어차피 지원 안 받아도. 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정말 이런 단체는요 정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나중에도 더 많이 드리겠는데 정말 앞으로 저희 꿈은요 가난 농군학교나 새마을 교육연수원 같은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게 최종적인 꿈이에요. 국민의식개혁운동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이 연수원에 왔다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새마을 교육과 가난 농군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그거 없이 안 돼요. 전부 도둑들인데 그게 돼요? 근데 새마을 교육을 갔다 오고 가난 농군학교 갔다 오면 솔선해서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식 개혁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하자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나 입고 돌아다니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국가의식, 국민의식을 개혁하자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제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회비만으로도 기본 운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게 우리 법인 등록안에 그전에는 수학이 들어가야 법인 등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들어가고 돈 전혀 안 들고 되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 한 2, 3천만 원 가지고도 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돈 전혀 안 들이고 할까? 돈 그냥 한 2, 3천만 들이고 할까? 그거 가지고는 기부금 받는 단체 확인을 받을 때 꼬라지 때 이런 게 문불증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법인 자산을 한 1억은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1억을 만들까? 물론 이제 우리 이사들 중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할 수도 있죠. 그거 안 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1억을 만들까? 우선 여기 전세 보증금이 이게 저는 이거 여기다 기부를 할 거예요. 이게 전세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또 이제 그게 한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인테리어 하는데 딱 물어봤더니요 지금 2천만 원 가지고 인테리어 이렇게 못해요. 인테리어 비용이. 또 앰프 비용을 좀 이런 거 이렇게. 거기에다 제가 타고 있는 카니발 그것도 여기다 기증할 거예요. 법인에다가. 이번에 보험하면서 보니까 1,200만 원으로 자동차 가격이 나왔더라고요. 1,200 몇십만 원. 그것만 해도 거의 6천만 원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기본자산. 거기에다가 현금을 5천만 원 갖다 유치시킬 거예요.
아, 현금 5천만 원이 어디 있어? 또 이걸 전문으로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돈한 조금 받고. 그건 또 우리 친구 목사가 이것도 아주 전문이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 얘기가 됐어요. 그 하기로. 그래서 거기서 한 5천만 원 딱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법인 등록 나온다면. 예. 그래서 1억 이상짜리의 자산을 가진 법인이 되는 거예요. 아, 박수 좀 한번 쳐야지, 이런 거를. 그래서 재정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당장도 어렵지 않아. 아, 회비 10만 원씩. 아, 여기 있는 사람만 해도 벌써 100만 원 넘게 되겠는데. 아, 100만 원 그냥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특혜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렇게 하고 회원 확장 방안. 회원 확장 방안 지금 설명드리는 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나 하나 가입하고 말 사람은 그럼 그렇게 하고, 아, 열심히 하는 사람은 10명, 20명 해가면, 아, 우리 목사님들 인맥이 얼마나 많어. 많이 하잖아요. 오늘 빼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인터교육 강사 뭐 했어야 하니까, 그 여기까지만 모시고 오세요. 모시고 오시면은 충분히 이해가지고, 아, 나도 해. 딱 쓰도록 만들 거니까. 빼먹자는 얘기 아니고, 그보다 살리겠다는 얘기지. 이런 때 교회 같으면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네. 네. 자, 이렇게 하고 발기인대가 오늘이고요. 오늘 지금 몇 분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명만 해놨더니 왜? 예수님 12사도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12명만 밖에 내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15명이네. 그래서 어쨌든 발기인대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서 식사하면서 이사를 5명을 제가 추천을 할 거예요. 일단은 추천을 하고 7인이니까 2명은 내려둘 거예요. 총회까지. 그렇게 해서 또 혹시 더 귀한 인재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하고 또 오늘 이사장을 아주 선임을 할 거예요. 네, 지금 하죠. 예, 이렇게 이사장 선임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이사장이 총회장을 추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아예 제 속을 뭐 이거 아주 이런 거 다 터놓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요 앞으로 우리 이 재정적 규모가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어마어마해질 여러분들이 상상 초월하는 그런 재정 규모가 될 거예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이 여기 와 계세요. 조형석 장로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명성그룹의 그 재정관리 이런 걸 하던 분이에요. 이분이 현재도 재계에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인터넷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몇 번 얘기하다 보니까 박 목사님 좋은 일 했다고 하니까 박 목사님 도와야죠. 돕는 게 뭐예요? 같이 해야지. 우리 돕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우리 돕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죠. 여기 오셨어요. 우리 조형석 장로님 잠깐만 나오세요. 앞으로 와서 인사 한번 하셔야지. 교회도 제일 큰 교회 나가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조금 늦게 오셨는데. 현재도 저 양평에서 그 무슨 나는 임자하는 토지가 아니라 그 6억짜리 분양하고 그래요. 그 건축 그런 거 해서 연세는 많으셔도 아주 활기차게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아, 죄송해요. 여기 있어 보이네 오늘. 여기서 왔습니다. 근데 요새 이명 또 금방 와가지고 조금 약간은 좀 불편해 계셔. 늦게 와서 또 이 자리에 안 서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조형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그리고 한 60년간 가까이 아마 봉사를 치우천교회 장로입니다. 아시고 또 우연히 비즈니스 쪽에서 우리 저 목사님을 만나는데 너무 제가 해야 될 일을 하실 분이 과연 누군가 했더니 바로 우리 박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만한 그 비즈니스 저는 한 20년간 외국 무역을 주로 했고요. 국내 비즈니스는 한지는 얼마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 국내에서는 도저히 비즈니스 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한 20여 년간 이상을 외국 무역을 한 사람인데 막상 제가 국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걸림돌이 많고요. 도저히 제 성격은 맞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걸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제 경우는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너무 한국의 풍토 이렇게 부패할 수 없고 이렇게 나라가 망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늘 마음 아프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선 애들만이라도 애들 한국에서 교육시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미국 무역하는 동안에 전부 애들은 다 그 당시부터 미국으로 이제 보내게 돼가지고 80년도 때 그래서 지금 다 이제 미국 시민으로서 이제 일어나는데 그 때문에 굉장히 부끄럽죠 제가. 근데 제 부부는 이제 한국에 살고 분당에 살다가 이제 여주에 가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기업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거 생각을 가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 마음에 와 닿고 이것은 꼭 한국에서 해야 될 정말 일이다. 그분이 이제 법목사를 어떻게 세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특별히 생각해 주셔서 법목사를 세우신 것 같은데 박사님의 목사님의 그 교육대로 잘 마무리되기를 쉬지 않고 계속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능력이 많아서 이 사업 하는데 무슨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 주어진 역할에서는 박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참 바로 세워진 나라 정말 참 현재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그런 자유주의 또 자유시장 또 공정과 상식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진 나라로 세워지면 그 이상 그 이력을 감당하는데 제가 처음 작은 일이나마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아마 혼자서 와서 생각했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내 주어진 역할에서 뭐 할 것인가? 하도 돈만 사람이 많고 그러는데 제가 할 일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제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래서 우선 내 집 앞에 있는 쓰레기부터 난 주셔야 돼요. 그 쓰레기를 내가 주어서 이걸 내가 걸어서 역까지 가서 여기서 버리더라도 내가 자만 일에만 하여튼 그것도 일을 해야지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아주 정말 내 앞에서부터 전부 이렇게 부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로서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작은 조그마한 일이지만 이거 한번 내 생각을 말씀을 드려주었더니 좋다고 이렇게 동의를 하셔가지고 나도 그러면은 목사님 하시는 일에 할 수 있는 내 역량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오늘 또 몸이 있는 건 저는 확실하게 제가 지금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석증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어지럼증이 가지고 오늘 또 오다가 잘못 내려가지고 왕복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법인 한다니까 이거 총회장을 박 목사가 해야지 이게 뭐 해가지고 상속을 해도 되고 저는 정말로 죽었다 깨도 이거 제가 그런 애착 가지고 이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정말 주저도 이제 놓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경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사장은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조용석 장로님을 이사장으로 우리가 만장일치 추대를 하고 또 여러분들 아직 모르잖아요. 앞장서서 이끌 사람은 조직 관리는 또 제가 해야 되니까 저는 총회를 하고 또 캐톨릭 회장님 그분도 교육원 상징적인 인물로 해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을 할 줄로 알아요. 우선 이사는
식사하면서 얘기하더라도 이사장은 조형석 장로님 하는 걸 우리 만장일치로 박수로 우리 추대하고 환영하고 합니다. 예, 일단 그렇게 하고 여러분 아주 깨놓고 얘기해요. 제가 총회장 하는 거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 또 아니 정말 저는 준비한 사람. 예, 제가 이거 몇십 년을 하고 구체적으로 한 것만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죠. 제가 2억을 여기다 3년 동안 쏟아붓더라고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그까지 쏟아봐도 괜찮아요. 정말로 우리 사람답게 살고 있는 공부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내 남은 재산 다 넣어도 아깝지 않다.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야지. 내가 그냥 몇 푼이나 챙기고 그 짓을. 자,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사부님이 제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총회장님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 세울 때에 앞으로 그 28일날 총회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 요거 하고 마치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식사 주문을 해놨는데 목적 달성을 캠페인 홍보용 유인물 책자 이거 하려면 돈 몇백만 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이 요런 책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 협력업체에다가 한 페이지 값만 내라면요 50만 원씩만 내라면요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또 유니폼 이거 1000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유니폼 이렇게 하고 홍보 캠페인 뭐 여기 아까 대니까 하여튼 요만큼 하고 오늘 회의는 요것으로 마치고 식당에 가서 또 식사하면서 또 구체적인 얘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서를 다 쓰라고.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서는 지금 있는 거 산문대로 다 써주세요.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안 써도 써야지.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안 쓰면 안 돼. 예, 지금 다 써주세요. 안 쓰면 안 돼. 그럼 회의동의합니다. 양식. 회원가입서 하나 드렸는데 아까 거기 안 껴 있어. 함께 여기 있어요. 하나 갖다 주세요. 안 받은 분들 드리고. 나는 시민단체 고유번호 하나 있어요. 그거 있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국연대라고 자, 폐 국기도회 하면서 시민단체가 있어요. 명예는 일단 명예는 동의 찬성 저기 받았습니다. 오늘 발기 대회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저기 회원 가입서를 다 적어주세요. 그렇지. 명함 그게 원칙입니다. 그거. 네, 사인으로. 이제 발기 대회 하는데 회원 가입서를 안 내시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렇죠. 그 회원지 하나 갖고 써. 나이는 만 나이로 적는 거예요? 사인을 나이는 만 나이로 적어요? 뭐가? 나이 주민등록 아니 주민등록. 주민으로. 아니 만 나이로 적느냐고. 예, 저기 그렇지. 말이죠. 나는 만나요. 저기서. 뭐가 말이야 말. 들려 안 들어 이거. 15 되는 것 같은데? 하늘은 이게 15 되니까 하여튼 뭐 더하고 적게 하면 되겠지 뭐. 예. 자, 폐를 동의합니다. 예, 폐하겠습니다. 박수로 폐했습니다. 1번지 식당으로